이번 기회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한번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6년 단기 임대 제도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기 임대 등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6년 동안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혜택에는 의무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고 2년마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있어요. 연 5% 이하니까 2년에 10%를 인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지역과 혜택을 받는 주택의 가격 한도가 있습니다. 공시시가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므로 실거래가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되겠죠. 물론 실거래가는 4억 원 이하가 되는 것도 있고 7억 원이 되는 것도 있겠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제도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한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고 대신 6년간 임대하고 2년에 한 번 임대료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존에 비아파트를 들고 있던 임대인들은 반반입니다. 어차피 나는 6년 이상 돌릴 거였는데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볼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료 제한에 걸리니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그냥 미등록으로 돌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규 투자자들 반응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하나 사갖고 등록하면 양도세가 줄어들겠는데, 특히 3억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빌라 매물은 거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타는 안 되고 6년은 묶인다는 이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6년간 임대료가 제한된다니까 좋다라고 하겠지만, 임대인이 중도의 조건을 어기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본인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등록 임대인지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도는 정부가 민간에게 집 좀 빌려줘요, 그 대신 세금을 깎아줄게, 이렇게 두꺼비 집을 짓는 겁니다. 장기 운영 생각 있는 임대인, 빌라나 오피스텔을 오래 보유하려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나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은 매입할 때 취득세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인데 6억 원 이하가 됐을 때는 1%를 내고 6억 원서부터 9억 원 사이, 이때는 1%에서 3% 사이로 누진세로 냅니다. 그리고 9억 원이 초과되면 3%를 내요. 그리고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이냐 1가구 3주택이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택으로 산다 하더라도 취득할 때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4.6%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빌라 소유자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신림동에 전용면적 23평, 공시가격 3억 2천의 빌라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2천 곱하기 두 채니까 6억 4천이 되잖아요. 일반 다주택자 기준 6억이 초과됨으로써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에요. 보유기간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임대 6년에 등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빌라 두 채 모두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비아파트는 종부세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두 채 모두 종부세 가세에서 제외되는 거죠. 보유세는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비아파트란 어떤 주택을 말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되는 주거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4층 이하여야 되고 전체 규모가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층수가 4층 이하인 반면 규모가 200평이 초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다세대 주택보다 좀 큰 거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구분해서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은 무엇이냐면 3층 이하의 200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과 구분하여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로도 일부 허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층수와 건물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비아파트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라면 지금 등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공시가격만 알아도 대략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존 시나리오를 수도권인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3억 2천만 원이고 실매매가는 매입가가 3억이고 매도할 때는 6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6년이 지난 2031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매도를 한다고 치면 양도세 추정액은 약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등록 상태로 매도를 하게 되면 약 6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또한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공시가로 4억 원짜리 빌라를 산다고 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가세 분리하기 때문에 양도할 때도 1가구 2주택자 세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제도를 몇 가지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임대 등록제도는 왜 시행되는 건가요? 비아파트 시장에서 임대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불안정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공급을 유도하고 동시에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비아파트 대상 임대사업자가 6년간 임대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대신에 임대료를 2년마다 5% 이내 상승하는 임대료 제한과 공적 등록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만 대상입니다.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첫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나 임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6년 의무를 어길 경우 혜택은 환수됩니다. 임대료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과율은 연 5% 이하, 즉 2년간 총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첫째로는 공시 의무입니다. 임대 등록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급권에 등록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수급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거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적응 지역은 전국인가요? 아니요. 주로 정부가 지정한 주거 안정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공급 부족, 전세 불안정, 급등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협조를 통한 임대 시장의 안정을 있게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한 수익을 유지합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도 해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결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일정 지역의 전세난 비아파트 밀집 지역의 시범 사업을 제한하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입법 브랜딩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 하향 조정 및 보안입법의 추진 명분 확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어떠셨는지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기 임대 등록 6년 제도는 비아파트 임대 시장의 공급을 유도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단기 임대를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에 6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 공적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주거 안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며 중소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가, 정부로서는 임대료 통제 수단이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